외권. 자, 외권에서 보면 일단 외권은 우주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다. 외권 이걸 우주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우주하고 지구하고 있잖아. 에너지 교환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로 들어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우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교환하는데 물질 교환해? 교환 안 해? 물질 교환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물질 교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을 하지 않는데 한 놈만 유일하게 우리가 물질 교환합니다. 누구냐면 운석 제외. 너희들 운석 본 적 있나? 본 적 없지? 비싸니까 그렇지, 맞지? 한 요 정도만 딱 운석만 찾아도 공부 안 해도 되는데 한 10억쯤 하겠지, 맞지? 한 10억. 근데 10억 가지고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10억 가지고는 해야 되고 100억 정도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갖다가 사람들마다 다 정년퇴임 생각을 하잖아. 너희들 정년퇴임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다. 65세. 그럼 65세. 요즘 65세인데 내가 한 40살 정도에서 나는 이제 그만 일을 하고 이제 인생을 즐기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년퇴임 하겠다. 회사를 다니기 싫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때려치워도 되냐면 본인의 연봉 있지, 연봉 곱하기 남은 연도. 그래서 25 뭐 이렇게 요렇게 돈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때려쳐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40살에 내가 25억을 갖다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돼. 현금으로. 부동산으로 들고 있으면 그건 아니야. 내가 뭐 건물 하나가 25억짜리 들고 있다. 그래서 그 임대에서 나오고 이거 아니다. 알겠지? 현금으로 내가 요 정도 금액을 딱 들고 있으면 때려쳐도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열심히, 알지? 야, 인생 65세까지 내일 아침에 일났다가 밤에 퇴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술 마시고 있다가 주말 되면 또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뭐, 왜 그래 사니? 한 40살까지만 일하고 맙시다. 알겠지? 알겠니? 지성에 좋은 방법이지, 맞지?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 원래. 너희들 지금 머리 짠 거 많이 굴려. 내가 지금 너희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이니까 요거 할 시절 아니에요. 요거 할 시절.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해가 밤에 늦게까지 퇴근하는 그런 65세까지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 또 공부하는 목적이 또 생기지. 남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나는 졸라게 노가다를 해야 되느냐? 그럼 노가다 하기 싫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사무실로 들어갔어. 그럼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내가 65세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난 45살까지만 나는 일하고 그 뒤로는 딱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던데 여자 보니까 구글인가 네이버인가 어디 일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내가 편하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지?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자, 우리가 우주에 보면요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정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금 컴퓨터가 안 돌아가고 뭘 유튜브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유튜브 들어가기 이만 힘드나?
자, 우리가 태양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앞에서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 한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들 있지. 이 전하를 띤 입자들도 지구로 날아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전하를 띤 입자가 태양 반대편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는 태양풍이라는 단어를 써요. 태양풍. 선생님 1교시인가 2교시인가 태양풍이라는 단어 했었지, 맞죠? 우주선, 태양풍 이런 거. 맞지? 자, 그래서 이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게 되면,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자, 지구가 보면, 너희들, 지구 모든 방향에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르친다는 거 알고 있지, 맞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북쪽을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북쪽을 가르칩니까? 그러면, 중동부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맞지? 지구가 거대한 자석으로 되어 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남극 쪽이지. 남극 쪽에 보면 N극의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북극 쪽에 우리는 S극의 자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극 쪽에 N극의 자석이 있다 보니까 N에서는 자기력선 나와야 되지, 맞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북극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맞지? 그래서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알아두세요.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남극에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북극으로 들어갈 때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들어간다. 요 뒤에는 뭐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왜 태양 쪽을 바라보는 쪽은 납작하고 그 반대쪽은 이렇게 허블렁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쪽에서 태양풍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이다. 알겠지? 태양풍 전할 땐 입자들이 부딪혀. 이 부딪혔던 게 지구 자기장이 잡힙니다. 잡히면 이동을 하겠지, 맞지? 이 태양풍이 직접적으로 지표에 들어오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그 전하를 띤 입자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가지, 맞지? 갖고 가다 보면 이 지금 여기가 극지방이다 보니까 극지방 요 부분에는 지구 자기장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없는 부분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대기하고 마찰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야? 오로라가 생기는 거야, 오로라. 그래서 오로라가 극지방에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극지방에는 지구 자기장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지구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들이 대기들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 오로라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현재 겁니다. 현재 이거 잘 알아라. 남극에서 나오고 북극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거 바뀔 때도 있습니까? 바뀔 때도 있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북극에서 나와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우리가 바뀌고 하니까 현재 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현재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알겠지? 꼭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외권까지 해가지고 다 끝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에 2번 갑니다. 2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특징, 쌤이 특징 동그라미 철학을 했는데, 자, 그 밑에 1번. 직권 동그라미 철학. 직권. 자, 직권 동그라미 쳐서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 뒤줄 철학 6,400km. 그 밑에 표, 지각 동그라미 쳐서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지구의 겉부분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한다. 별로 쓸데없고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체 상태다. 다 쓸데없는 소리밖에 안 적혀져 있네. 그 다음 그 밑에 멘탈 동그라미 쳐서 직권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다. 중동부 내용이고 맞지? 고체 상태이지만 뒤에 줄 치자. 유동성이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 옆에다 갈로 열고 연약권이라고 좀 적어놔라. 연약권. 자, 그 다음에 핵. 외핵과 내핵 이렇게 돼 있는데 뒤쪽에 철과 니켈 줄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그냥 읽어볼게. 외핵은 액체다, 내핵은 고체다. 다 알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치자.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륙 줄치고 뒤에 지구 자기장 형성.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외액에서 철과 니켈이 대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징 보면 생명체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 공간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직권이 그렇다는 거야. 화산 활동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력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별로 쓸데없는 소리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기권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 1000km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저 밑에 대륙권부터 봅시다. 대륙권 동그라미. 자, 대륙권 동그라미 쳐서 오른쪽에 특징을 보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자, 불안정한 층이다. 왜 불안정한 층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대류 줄치고 대류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 뒤에 기상현상 줄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고, 성층권 동그라미 쳐서 오른쪽으로 가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안정한 층. 안정한 층이라는 소리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다.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30km 줄치고 오존층 줄치세요. 다음 중간권 동그라미 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는 또 대류가 일어나겠네. 맞지?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 2개 있네. 맞지? 자, 그 다음에 10권 동그라미 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공기가 희박,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우리 낮과 밤의 기온차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일교차라 그러지. 일교차. 일교차. 자, 그 다음에 오로라가 발생한다. 그런 특징들 너희들 외워서 이거는 단순 암기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수권 갑시다. 수권. 자, 수권 동그라미 쳐서 DSM 읽어볼게. 해수, 빙하, 지하, 수, 강과 호수. 우리 거기 빙하부터 강과 호수까지 줄쳐보자. 빙하부터 강과 호수까지 줄쳐서 그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육수지. 육수 맞지? 육수. 육수. 자, 그래서 해수의 청산 구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래서 그 밑에 혼합층 동그라미 치세요. 자, 혼합층 오른쪽에 특징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흡수하여 수온이 높다. 당연한 소리고, 바람의 혼합작용 줄치자. 뒤에 수온이 거의 일정 줄치고, 그 밑에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두께는 두꺼워진다. 줄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수온 약층 동그라미 쳐서, 자,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다. 화살표 뒤에 줄쳐라. 안정한 층입니다. 안정한 층. 그 다음 그 밑에 줄쳐라.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에너지 교환 차단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심해층 동그라미만 치고 오른쪽은 읽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특징 보면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운송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생물권 동그라미 치세요. 생물권. 자,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징 보니까 풍화를 일으키고, 풍화는 너희들 그 식물의 뿌리 있지? 식물의 뿌리. 식물의 뿌리 풍화시킬 수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기권의 성분을 갖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속의 미생물은 생물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외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외권은 뒤에 얘 태양 줄치고 달, 별 이런 거 줄쳐놓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특징 보면 외권과 지구에 줄쳐라.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 그래서 쌤 아까 에너지는 교환하는데 물질은 교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다. 맞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 그거 줄 좀 치세요. 지구 자기장이 할 수 있는 게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B 같죠? B에 보니까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지구계 5개 있잖아. 맞지? 그 5개들끼리 상호작용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면 어느 한 권의 변화는 다른 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생물권이 다 죽으면 우리는 직권이나 수권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 2번. 상호작용은 각 권 내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권 내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표 봐봐. 표. 그래서 표 그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라. 알겠지? 자, 직권과 직권의 영향 그러면 판의 운동, 대륙의 운동. 이런 건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에 기권 그러면 화상기체가 방출한다. 황사가 나타난다. 그거는 직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만 선생님 줄칠게. 그게 뒤쪽에 지진 해일 줄치세요. 그럼 지진 해일은 땅이 갈라지면서 파도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읽으면 직권과 수권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라인에 버섯바위 줄치세요. 버섯바위. 그래서 바위이기 때문에 직권이야. 근데 버섯바위라는 소리는 풍화침식을 받은 거잖아. 맞지? 바람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두 번째 줄 넘어가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게 태풍 발생 줄치세요. 태풍. 그래서 태풍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네 번째 줄에 화석연료 줄치자. 화석연료. 그래서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생물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그 밑에 갑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요게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그래서 먼저 직권, 이거 가볍게 봐도 됩니다. 과거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기후가 다양해져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권, 원시 바다의 형성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서 과도한 온실 효과를 방지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기권, 생물의 유해한 자외선 차단, 강수 현상 등으로 생물이 성장하고 대부분 운석도 차단합니다. 기권이. 생물권,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 밑에 외권, 태양과 거리가 적당하여 태양 에너지를 적당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나가기 전에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114쪽) 들어간다. 알겠지? 자, 114쪽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성아 한 칸밖에 못 당기겠더라? 두 칸 못 당기겠더라? 안 보일 것 같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번호가 몇 번으로 들어가면 돼요? 5번? 자, 5번. 그래서 지구 에너지원이다. 자, 지구에 있는 에너지원, 그걸 갖다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뭐 있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맞지? 태양 복사 에너지. 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태양, 달, 요거의 인력. 그래서 우리 통과 시간에는 태양과 달의 인력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근데 나중에 지구과학을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거를 갖다 우리는 기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조력. 알겠지? 자, 그래서 요 3가지가 일단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너희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다. 알았지?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누구의 영향입니까?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다. 알았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이제 방출했던 게 지구 복사 에너지잖아. 맞지?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양 복사 에너지,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수소, 핵, 융합. 이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너희들 수소 핵융합을 한다. 온도 얼마? 1000만이지, 맞지? 1000만 켈빈에서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몇 개의 수소가? 4개의 수소가 뭐를 만들어? 헬륨을 만들지, 맞지? 헬륨. 그때 질량이 어떻게 되나? 줄어들지. 줄어든 질량에 대해서 뭐가 나오지?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지? 델타 MC 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맞지?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너희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맞나 안 맞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돼요 안 돼요? 되지, 맞지?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해류가 나타난다. 돼요 안 돼요? 되지, 맞지? 그 다음에 해류가 나타나는 원인은 바람 때문이잖아, 맞지? 바람. 그러면 바람도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맞지? 그럼 바람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게 풍화 침식 작용이야. 그럼 이런 풍화 침식 작용도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 너희들 화석연료 그러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것도 주 에너지원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요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거의 에너지가 누굴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 너희들 동위원소 1단원에서 배웠지, 맞지? 동위원소가 뭐지요? 질량수가 다르다. 뭐는 같고? 양성자수, 원자 번호. 맞지? 그래서 양성자수,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인데 무슨 성질은 같고 무슨 성질은 달라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른 그런 원소를 갖다 우리는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질량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지, 맞지? 탄소는 질량수가 얼마지? 12. 근데 탄소가 13, 14를 가지면 그런 것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붕괴돼야 돼요. 알았지? 그렇게 붕괴될 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구 형성 시 충돌열. 우리가 지구가 형성될 때 처음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한다고 얘기했었지, 맞지?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해가지고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마그마 바다 만들어지고, 맞지? 그럴 때 열이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화산을 일어나게 해줘요. 화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 요게 일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화산 알 거고 지진 알 거고, 지각 변동이 뭐지요? 일단 어떤 힘을 받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은 우리가 습고,
아니면 단층 이런 걸 얘기합니다. 습곡이 뭐지? 휘어졌는 거 이렇게 휘어졌는 거. 단층이 뭐지? 끊어졌는 거.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쌤 기조력이라고 쓸게. 기조력. 태양과 달의 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이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우리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밀물과 썰물. 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 밀물에 의해서 하루 중에 물의 높이가 가장 많을 때는 뭐라 그래? 밀물에 의해서 하루 중에 물의 양이 가장 높을 때 만조, 썰물에 의해서 물의 양이 가장 낮을 때 간조. 만조의 높이와 간조의 높이 차이를 뭐라 그래? 그치, 조차라 그러지 맞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조석 현상이 나타난다. 이 기조력 때문에 조석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이 세 놈의 결론이 뭐냐면 이 지구에 있던 이 세 개의 에너지원은요 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 영향 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서로 각각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 됐다. 자, 그래서 지구 에너지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보면 된다. 알겠지?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6번 지구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냐. 자, 지구 에너지 흐름. 이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잠깐만 배워보자.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구형이에요. 여기를 갖다 쌤이 적도라고 얘기를 해볼게. 양극이 있을 건데, 일단 태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오겠지 맞지? 태양빛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요게 뭐냐면 요게 얘가 볼 수 있는 수평면이다. 수평면. 알았지? 지평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 그래서 요렇게 태양 에너지가 얘한테 도달을 하게 되면 이 태양 에너지와 지표면에 이루는 요 각이 있지. 요 각을 갖다 우리는 고도라고 얘기합니다. 고도. 자, 그러면 적도는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다 낮다? 높다. 90도잖아요 90도. 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 갑니다. 극지방에 여기 사람이 살면 얘가 볼 수 있는 수평선, 지평선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얘한테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고도가 뭐가 고도가 되냐면 야가 고도가 돼요. 얘가 고도.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 고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를 갖다가 비교를 할 거냐면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적도하고 고위도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크다? 적도가 더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를 지구 입장으로 얘기하면 지구 입장에서는 흡수량에 해당합니다. 흡수량. 지구 입장에서는.
자, 우리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지, 맞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또 셈 꺼볼게. 요렇게. 요래서 요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쓸 거다.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적도나 고緯도나 똑같은 지구란 말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돌려주는 양은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지구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 지구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아요. 에너지가 남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남는 데는 항상 남고 부족한 데는 항상 부족하면 생태계가 살 수가 없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남는 데서 부족한 데로 요거를 이동시켜줘요. 이동. 누가 이동시켜주냐면 대기와 해수. 이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는 에너지 복사 평형을 이룬다.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저위도에서 남는 거를 고위도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갖다가 배울 거냐면 7번째 순환을 배울 겁니다. 물의 순환. 물의 순환. 자, 그래서 물의 순환은 요 바닥에서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의 순환 알겠지? 물의 순환. 자, 그래서 물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니? 그걸 갖다가 선생님하고 그림으로 그려보자. 기권, 직권, 그 다음에 수권. 이렇게 보자. 됐지? 자, 그래서 기권의 총량을 선생님 380이라고 일단 숫자를 둘게요. 기본적인 숫자 외워두세요. 선생님이 노트 필기하는 숫자 외워두고 문제집에서는 숫자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지? 자, 이제 기권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보면 육지로 바로 비가 내릴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육지 강수라 할게. 값이 얼마냐면 96.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호수나 강에서 물 증발할 수 있지, 맞지? 증발 60.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바다로 바로 비 내릴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바다 강수 얼마냐면 284. 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맞지? 증발 320. 그 다음에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바로 가는 거 있지, 맞지? 그래서 육지 유입 얼마냐면 36.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순환은 흡수량과
그 다음에 방출량 있지. 요게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 우리는 순환, 돌고 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차례 들어갈까? 기권 입장에서 흡수량, 기권으로 흡수되는 거, 육지에서 증발한 60 더하기 바다에서 증발한 320, 요게 바로 기권의 흡수량입니다. 그러면 기권에서 방출량, 육지 강수 96 더하기 바다 강수 284, 380 나오지 맞지? 그래서 성립해. 그 다음에 직권 입장에서 한번 보죠. 직권. 그럼 직권 입장에서 흡수량, 이게 지금 직권 입장인데 흡수량은 요거밖에 없지 맞지? 요거. 그래서 96. 그 다음에 육지 입장에서 방출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지 맞지? 그래서 방출량은 60 더하기 36. 등호 성립하지 맞지? 요걸 그림에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 보자. 수권. 자, 수권 입장에서 흡수량, 얘한테 들어왔던 흡수량, 요거하고 요거지 맞지? 수권 입장에서 들어왔는 거는 맞지? 그래서 284 더하기 36. 수권 입장에서 나가는 거는 증발, 이건 나갔지 맞지? 그래서 320. 요거도 성립하지 맞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값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문제집에서 뭐 이런 거 구멍 뚫어 놓습니다. 알았지? 구멍 뚫어 놨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자, 요게 이제 물의 순환은 내용이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 이래가지고 탄소 순환 갑시다. 탄소 순환. 자, 8. 탄소 순환. 탄소. 자, 탄소 순환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해줄게. 자, 그래서 탄소 순환 보면 기권, 그 다음에 이제 탄소에서는 생물권도 있어야 된다. 생물권. 그 다음에 여기가 직권. 그 다음에 여기가 수권. 야, 여기 물의 순환에서는 선생님이 생물권 안 그랬잖아, 맞지? 너희들 생물이 물을 갖다가 흡수하고 내보내고 흡수하고 내보내고 하지? 흡수는 어디서 하지? 뿌리 틀에서 하지. 방출은 뭘로 하니? 그렇지.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내보내지, 맞지? 그거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알아도 우리가 잎의 뒷면 기공을 통해서 물을 갖다가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증산작용을 한다.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위에서 빠져주니까 뿌리틀에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증산작용은요, 뿌리틀에서 물이 흡수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에서 빠져줘야 밑에서 흡수가 되니까. 그래, 알겠지? 자, 그렇게 보고 탄소 순환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각 권마다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부터 먼저 알아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암기해야 된다. 자, 기권에서 탄소는요, CO2 아니면 CH4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권에서 탄소는 CO3 E-,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야, 이거 뭐지? 탄산이요. 요거는 탄산수소이온. 그러면 됩니다. 탄산수소이온이다. 탄산수소이온.
그 다음에 직권에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러면 직권에는 석회석,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탄소들이. 석회석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그렇죠.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차정이 몰랐지. 어이구. 그 다음에 생물권에는요, 탄소가 유기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래 있는데, 유기물 우리 알고 있는 누구? 포도당. 포도당 화학식 C 6개, H 12개, O 6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각 권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갖다 우리 알아놓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가보자. 기권에서 이 기체들이 바다로 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용해되면 요런 거를 만들어요. 알았지? 용해되면. 그 다음에 용해만 일어나느냐? 아니다. 여기서 방출도 일어날 수 있지, 맞지? 방출돼 버리면 우리는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메테인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육지에서 물 유입된다 그랬잖아, 강물로. 그러면 여기로 유입되는 이온이 누가 있냐면 Na 플러스나 Ca2 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유입됐던 Ca2 플러스하고 원래 이산화탄소가 녹았던 CO3 2-가 합치면 석회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바닷물에서 석회석 이렇게 직권으로 들어가요. 그때 선생님 1단원 수업할 때 원시 대기에서 이렇게 계속 감소했던 놈이 누구였지? CO2였잖아. 맞지? CO2가 그때 원시 바다 만들 때 다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양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그러면서 얘들이 방출됐으면 양이 그대로일 건데 얘들이 녹았다가 여기 직권에 다 잡혀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감소한 거야. 맞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석회석이요, 어떻게 되면 다시 기권으로 돌아갈 수 있냐면 이게 화산에 의해서, 화산이 폭발하면 이산화탄소 대기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기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권에 있던 것이 생물권이 가져갑니다. 요게 광합성을 통해서 가져가지. 맞지? 광합성을 하면 가져가지.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뭐 하게 되면? 호흡하게 되면. 호흡하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생물권이 죽어요. 죽으면 뭐를 만드냐면 화석연료를 만든다. 맞지? 화석연료 만듭니다. 자, 그래놓고 이 화석연료가 어떻게 되면 연소되면 다시 대기로 갈 수 있습니다. 연소. 자, 그래서 탄소순환은 그림을 딱 지가 한번 그려놓고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이해하면 이거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지가 연습장에 한 번만 딱 그려보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탄소가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번. 질소순환. 질소도 순환합니다. 자, 우리 질소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지? 대기지요. 대기 78% 질소로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질소는 원래 누구의 주성분이냐면 단백질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너희들 단백질 구성 원소가 뭐지? CHON으로 되어 있잖아. 맞지? 탄수화물 구성 원소는 뭐지? CHO로 되어 있지. 지방도 CHO야. 그래서 우리 탄단지를 뭐라 그래? 3대 영양소라 그러지. 맞지?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내 몸 안에서 이제 분해됩니다. 뭐 분해돼서 녹말이 여당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렇게 분해되다 보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알았지? 그러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C를 갖고 있으니까 노폐물 뭐를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H를 갖고 있으니까 노폐물 뭘 만들어? 물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어서 뭐 오줌이나 땀으로 배설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단백질만 N을 갖고 있잖아. N. 그래서 뭘 만들어? 암모니아 만들지.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서 어디에서? 간에서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꿔서 어디에서 내보내? 신장에서 내보내야지, 맞지? 신장에서 오줌을 통해서 요소를 내보냅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올 것 같지요? 나중에 생물원에 또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꼭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얘도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대기 중에 질소가 N2로 존재하고 있어요. N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갖고 와서 쓰면 되는데 N2로 존재해. N2는 N하고 N하고 결합한 거지.